그 다음에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는, 자, 이제 부산이 보면, 이제 하락장 끝 무렵, 이렇게 보면, 이제, 보세요.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이 2013년 12월이 거의 하락장 끝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강남과 서울 최하급지와 최상급지가 2.8배가 차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 보면, 상승장에는 3.4배. 그러니까 비율이 커지죠. 하급지와 상승자의 가격적 격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부산도 보시면 하락장일 때는 이제 2013년 보시면 1.48배. 그러다가 상승장이 오니까 2배로 벌어지죠. 그리고 다시 하락장이 오면 다시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기가 오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매도 타이밍을 상하급지의 격차를 보고도 또 하나로 참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 지표는 뭐냐면 하락장이 오면 상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하락장이 뭐예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해운대나 일군 아파트는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지금에서 더 늦으면 안 좋을 것 같다. 상급지로 갈아타기에는. 그럼 상급지로 갈아탈 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분양권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IL 같은 경우에는, 대형 3구역 DIL 맞죠? 네, D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려면 내 집이 안 팔려서 갈아타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집이 팔릴 때쯤 되면 내가 바라보는 아파트는 상급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분양권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분양권을 계약금을 걸어 놓고요. 내 집을 팔아서 분양권에 잔금을 쳐야 됩니다. 얘의 상급지는 더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부산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이제 27년 입주하는 것 뭐 몇 개 없죠. 뭐 대연 3구역하고 이제 앞으로 그 양정롯데 이제 나오는데 분양가가 또 후덜덜 하던데 맞죠. 또 그 가격이면 해운대를 갈 수 있잖아요. 9억대니까. 그러면 해운대가 좀 싼 거 아닌가? 사직동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갭 투자. 그러니까 더 비싼 상급지 아파트라도 갭 가격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7억 전세면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5억인데 전세가 2억이면 또 똑같은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여기로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분양권이 조금 저물어가고 대구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좀 좋고요. 또 아니면 좀 뼈아프지만 내가 5천 싸게 팔고 해운대에서 1억을 더 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필요하다. 지금은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지 않느냐 싶습니다. 추천 아파트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갭 5천으로 저는 이제 2억 이하 투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파트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갈 바에는 아까 3교시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사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과연 뭐 1억 갭 혹은 2억 갭으로 투자를 했다. 5천 갭 뭐 투자를 했다. 과연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나는 5천 투자로 1억 올랐는데 쟤는 1억 5천 올랐다면 배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이 매월 캠프 부동산 숲을 카페에 가시면 매월 이렇게 이제 아파트 데이터를 올려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만 개가 넘는 단지 중에 부산만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좀 괜찮은 목록들을 쫙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다 나쁘지는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광안 쌍용 어제 새벽 제가 3시까지 확인했을 때 광안 쌍용 광안대교 뷰가 한 9억 4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광안 쌍용이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부터는 좀 심장이 떨리네. 그냥 제 의견입니다. 광안 쌍용이 좀 제일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위 아파트 중에서는 명륜자이나 장전내면. 장전내면 또 너무 아쉬운 게 저희가 한 2달 정도 전에는 임장 갈 때 있죠. 저희 임장 갈 때 한 7억 중반, 7억 후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8억 초중반 나오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먹을 폭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갭 투자 시 예상 수익률이고 이거는 절대 수익률이 아닙니다. 예상 수익률이고 이건 대출 시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이 높은 걸 봐야 되고 나는 금리가 높고 이제 대출 끼기 싫어 하면 갭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봐야 돼요. 앞에는 투자금, 여기 투자금, 뒤에는 수익률. 그래서 지금 센텀 동원 비슷하 이런 것도 좀 괜찮고요. 2차가 1차랑 거의 같이 가는데 1차는 조금 감가 반면 2차는 못 갔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2차 이런 거 빨간색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가면 사직 롯데캐슬은 좀 같잖아요. 그 맞은편에 있는 이건 투자예요, 투자. 예. 그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가 이제 갭이 이제 2억 8천 지금 한 7억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하거든요. 그러면 좀 가격이 조금 매력이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양정 3이 지금 분양가가 9억대라는데 사직동이 7억이면 매력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힐스테이트도 6억 중후반부터 7억 초반, 6억 중후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고, 대연 SK뷰 힐스도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한 1억 5천 이하밖에 없다 했을 때는 명지 라인들, 그 다음에 여기 금정산 SK뷰나 장전 디자인시티 벽산 블루밍,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응이 좀 빨리 오고요. 이쪽은 반응이 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위군, 중위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위군 아파트고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아파트는 내가 사면 2년, 4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빨간색 표시는 안 했지만 거제 현대 홈타운이 2억 이하 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가 2억 이상으로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또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사직상용, 거제 현대 홈타운 사직상용, LG 메트로시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이런 거는 급매물이 뜨는 거를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 괜찮은 거.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뭐가 위험할까?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 결국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세 번째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전업 투자를 20대부터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싶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못 벌었을 것 같고. 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벌면 9천 날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내가 10억 벌면 9억 날리고 100억 벌면 90억 날리고 계속 근데 점점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 수 있는 얼마나 돈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릇은 절대 예쁜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 못생기더라도 더 큰 그릇에 담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계속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릇을 키우는 게 뭘까? 이제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초보는 돈의 레버리지를 좀 본단 말이에요. 아예 초보는 아니지. 이제 중수가 되면.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돈의 레버리지보다는 지식의 레버리지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식의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을까? 꾸준히 이제 부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 들으니까 어때요? 제가 15년 투자한 것 중에 엑기스 1시간을 뽑아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치는 아니지만 5년치 정도는 1시간 만에 배워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의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개 정도는 강의를 꼭 듣자.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봐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 고대장의 푸프TV라든지 이런 거 구독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개 정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임장을 가자. 2번 못 간다? 그러면 전화라도 돌려서 부동산에 꼭 통화라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도 보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근데 책 잘 안 읽어지죠. 그냥 사놓으세요. 그냥 쌓여 있으면 돈 아까워서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롤 모델을 만나야 되고 동료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좀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